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입니다. 오늘은 들보량을 보겠습니다. 들보라고 하는 것은 칸과 칸 사이 두 기둥을 건너지른 나무죠. 예를 들어서 경복궁 궁전을 보겠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가로로 지른 나무를 들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들보량이 사용된 말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량진미, 맛있는 음식을 가리키죠. 기름진 고기와 좋은 곡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고량진미. 양상군자도 있습니다. 들보의 군자라고 하여서 도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도둑, 양상군자. 주량회갑도 있습니다. 결혼한 지 60이 되는 날입니다. 주량회갑. 혈량자고도 있습니다. 분발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죠. 머리털을 대들보에 묶고 허벅다리를 찌른다는 것이 뜻입니다. 분발해서 열심히 공부함. 혈량자고. 그러면 들보량의 양주동 박사의 양을 보겠습니다. 양주동 박사는 호가무예입니다. 개성에서 190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7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들보량을 보겠습니다. 위에 한자에서 아랫부분 나무목이 부수가 됩니다. 총 11액입니다. 양주동 박사는 자칭 국보 1호 그리고 조선 최고의 천재라고 하였습니다. 매우 현학적이죠. 이때 현학적이란 말은 학식이 있음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문법을 공부할 때 3인칭을 몰라서 읍내로 30리길을 걸어서 영어 선생님을 만나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3인칭. 내가 1인칭, 너는 2인칭, 그 외에 우수마발이 모두 3인칭으로 알았습니다. 이때 우수마발이라는 것은 소의 오줌과 말똥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 마음, 5월 8일이 되면 어버이날 노래를 합니다. 그것을 작사하였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렇게 시작되죠. 1956년 5월 8일 어머니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아버지 날이 없어서 애를 태웠습니다. 그래서 1973년에 어버이날로 변경된 것이죠. 그리고 양주동 박사는 박학다식하였습니다. 한문 실력이 우수하고 신라 향가 연구도 하였습니다. 고려 가요 연구도 몰두하셨죠. 현재까지 전해지는 향가 70%를 해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도 사단입니다. 주둥이 둘이 별명입니다. 양주동. 별명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지식보따리를 3개를 내려보냈는데 하나는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또 하나는 지식이 있는 교수님, 박사 이런 분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누구를 줬습니까? 라고 하니까 양주둥이를 줘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매우 현학적이죠. 그리고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에 한자를 보겠습니다. 전체가 들보량입니다. 물수, 물, 삼수변수라고도 하죠. 비롯할 창, 그리고 나무목, 3개로 이루어진 들보량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물수, 점번이죠. 써보겠습니다. 점점번, 점번. 물수니까 그대로 물로 봅니다. 그리고 칼도가 들어있습니다. 칼로 봅니다. 그리고 점 2개, 점점 강조하여 점. 이때 칼날로 봐도 됩니다. 칼날점. 그리고 나무 목자. 이때 칼, 점점, 강조하여 점. 이 부분을 깔로 봅니다. 양날 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쪽에 칼날이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양날로 보면 양날 칼을 저는 깔로 봅니다. 그러면 물깔목, 물깔나무가 됩니다. 칼점, 양날, 깔 같은 것입니다.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물깔나무. 발음하시기 전에 양날칼. 물 묻은 양날칼로 양날칼을 깔로 봅니다. 물 묻은 양날칼로 나무를 다듬어서 만든 대들보, 들보, 물깔나무, 들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발음하시면 기억이 높아집니다. 물깔나무, 물깔나무, 들보량. 물깔나무, 물깔나무, 들보량.
물깔나무, 물깔나무, 들보량. 써보겠습니다. 물, 양날, 칼날, 또 있죠. 그러니까 양날, 물, 양날, 칼, 깔, 나무, 물깔나무, 들보량.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